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각국에 있던 사회적 힘의 우열관계, 또한 그 지배 종속관계, 지배 수탈관계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과거의 농경시대에는 소수의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이 다수의 그 소작인이나 그 농노들을 지배하고 수탈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작인들이나 농노는 밤낮 농사를 지으며 고생하며 일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지주들이 상당수는 가져가는 그러한 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본주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또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산업시대에 들어서 자본가들이 설비 투자를 대대로 확충하고 커다란 공장들을 지어놓고 원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그 자본 수익을 크게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노동자들은 워낙 많은데 그 새로운 생산 설비나 이런 자본 설비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서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선택하고 고르면서 또한 그 임금도 사실 일방적으로 자본가들이 결정하면서 노동자들을 수탈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탄광에서의 모습입니다. 탄광업자들은 탄광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원하는 노동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임금으로 값싸게 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인들은 임금이 높은 만큼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임금이 낮으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고용해서 이들을 열 몇 시간씩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저임으로 이렇게 수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각국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자본가들의 전횡을 제어하고 분배 불균형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사실 산업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부의 책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자본가들과 기업들과 전 세계의 공급자들이 무한 경쟁을 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몰락하게 되었고, 또한 각국에는 수많은 한기업들이 양산되고 수많은 제조업들 분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몰락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하한기 기업을 지금 전락하고 있으며 40%가 넘는 기업들이 하한계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은행에서 빌린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러한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대기업들까지 확산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각국의 자본의 투자 수익률은 이런 무한 경쟁을 통해서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이제는 0%대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선진국에서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무한정으로 풀고 있는데도 이러한 투자금을 대출해 가거나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0%대나 그 마이너스 금리에도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곳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과연 누가 이런 자본가들을 이렇게 무한 경쟁을 시키고 수탈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제 자본가들이 좋은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고 과거처럼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을 마음대로 수탈하면서 수익을 올리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자본가들을 수탈하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의 소비자들입니다. 이제는 세계의 소비자들이 각국의 자본과 기업과 상품과 노동자들을 무한 경쟁시켜서 최고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몰락하게 하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무한 이득을 수탈하는 그러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소비자 혁명입니다. 과연 이런 세계적 소비자 혁명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세계의 소비자 혁명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개방화 혁명, 정보화 혁명, 글로벌화 혁명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각국 소비자들이 소비 영역 바운더리가 국가를 벗어나서 소지역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각국 소비자들이 시장의 정보를 몰라서 시장의 상품 정보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 더 뛰어난 상품이 있는지 어디에 더 뛰어난 서비스가 있는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데서 가까운 곳에 있는 훨씬 뒤처지고 훨씬 비싼 것이 있어도 그것이 비싼지도 모르고 그 뒤처진지도 모르고 그냥 사서 썼습니다. 그냥 주변에 짜장면집이 있으면 그 집이 맛이 있는지 더 비싼지 모르고 그냥 대부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시장의 정보를 비교하고 모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 소비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모두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기업들은 몰락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점점 더 경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상품들을 가격 비교해주는 수많은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각 업체들의 그 공급하는 가격이 저가에서부터 높은 순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으로 모든 소비자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이 공급자,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급자의 가격은 원가 이하입니다. 보통은 100원짜리를 90원에 내놓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일단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하면서 저가로 내는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소비자들이 이 공급자한테 다 몰려듭니다. 그럼 이 공급자는 많은 손해를 보면서 계속 공급을 합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그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그거보다 더 출혈 경쟁하는 90일 내에 물건을 제공하는 그러한 업자에게 소비자들이 모두 몰려갑니다. 그럼 이 업자들은 몰락하게 되고, 또한 91원 공급하는 공급자가 모든 소비들을 장악하고 출혈 경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업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또 출혈 경쟁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또 상품을 공급하다가 몰락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기업들은 무한 출혈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들은 또한 이들을 수탈해서 자신의 소비 수용을 극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100원짜리를 90원에 사니까 소비 비용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 10원이라는 공급자의 돈을 소비자는 이제 무한 수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세계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그 가격, 상품과 품질을 비교하는 각종 사이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디에 더 뛰어나고 어디에 더 가격이 저렴한 상품인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모두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이런 상품들도 출혈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단위에서 출혈 경쟁을 하면서 이 소비자들은 이 공급자들을 무한 수탈해서 자신의 소득을, 자신의 소비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반면에 공급자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나날이 고통을 받고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부채를 쌓아가며 그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각국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몰락하고 있고 한계의 기업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40%가 넘는 그 한계 기업들이 있고 대기업들까지도 지금 한계 기업으로 줄줄이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세계 소비자들이 전 세계의 공급자들이나 자본가, 기업, 노동자들을 무한 경쟁시켜서 수탈하는 그런 세계 소비자 혁명입니다. 이러한 세계 소비자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수출 상품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수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분야에도 이러한 경쟁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각국에 확산되면서 각국의 기존의 미디어 산업, 동네의 그 미디어 산업까지 대거 몰락시키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서비스 산업, 교육 서비스 산업, 또한 그 일자리 매칭하는 그런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크게 발달하고 있고 전 세계 일자리를 매칭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서비스들까지 대부분 바뀔 전망입니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들, 상품 공급자들은 전 세계 서비스 공급자, 상품 공급자들은 글로벌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면서 이러한 소비자들에 의해서 무한 수탈당하는 최고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몰락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이제 세계 최고가 되어야 그 몇몇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투자 수익률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으면서 이 투자 수익률이 이제는 0%대로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선진국에서 이제는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에도 이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이 이미 이러한 자본 수익률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고 무한 경쟁 속에서 각국 기업이 고통받고 대거 몰락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본의 수익률이 0%대, 0%대로 자본의 수익률이 저하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본주의란 자본 투자가 R을 낳아야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본을 투자했는데 손실을 보거나 수익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자본가의 시대가 끝나고 자본주의 시대가 끝나고 이러면 세계 소비자들의 시대, 세계 소비자들이 이러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우위에서 이들을 지배하고 수탈하는 새로운 시대, 즉 글로벌 시장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생존의 원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장 시대의 전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4차 혁명, 글로벌 플랫폼 혁명, 또한 AI 혁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글로벌 소비는 더욱 전면화되고 투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어디에 가장 뛰어나고 저렴한 그런 서비스나 상품인지 찾아서 자신에 맞는 것을 추천해주면 그것을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뒷전인 것들은 아예 시장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결국은 세계 소비자들의 생산자 수탈은 극대화되고 또한 그 세계 노동자 수탈도 극대화되면서 소비자의 편익은 극대화되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 노동자들과 생산자들 이들 간의 무한 경쟁은 더욱 전면화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과연 소비자는 무엇일까요? 이 소비자는 노동자들의 다른 모습이 바로 소비자입니다. 노동자들이 돈을 벌 때는 공급자이지만 이 돈을 쓸 때는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더 저렴하고 더 뛰어난 상품을 찾으려는 그러한 욕구가, 그러한 욕망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글로벌 소비는 더욱 확산될 것이고, 그 결과 스스로 노동자 자신을 글로벌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모는, 또한 기업들도 글로벌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전 세계의 자본가와 노동자들을 무한 경쟁시켜서 수탈을 하는 이라는 세계 소비자들의 혁명은 단순히 기업들만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노동자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국에는 해외에서 만든 초저임, 국내 임금의 10분의 1로 만든 그런 상품들이 대거 밀려 들어와서 국내의 동종 업종들을 대거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직접 그 나라의 서비스나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노동자들이 미국의 전화 서비스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직접적인 공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일자리들을 매칭시켜주고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소싱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업워크 같은 그러한 글로벌 일자리 매칭 사이트를 활용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노동자들, 원하는 노동자들을 찾아서 노동을 맡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언테크 이코노미 시대를 맞이해서 노동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면적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더욱 이러한 변화가 전면화되고, 앞으로 세계의 노동자들은 수십억 바깥의 노동자들과 무한 경쟁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AI 혁명, 또한 글로벌 플랫폼 혁명,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전 세계 기업이나 노동자들 간의 경쟁은 더욱 전면화되고 치열해지면서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각국 자본가와 노동자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전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의 기업이나 노동자이나 국가의 생존 법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의 방식이나 과거의 시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만 해도 과거식으로 국내 시장만 보고 국내 업체들, 이들만 바라보면서 경제하며 이들만 바라보고서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공급하다가는 망하게 일수입니다. 똑같은 것을 바깥에서 10분의 1 가게로 곧바로 만들어서 들어와서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공급자들은 전 세계의 공급자들을 함께 생각하고 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공급하든지 더 글로벌 특화된 것을 공급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생산 요소들, 가장 뛰어난 투자처, 가장 뛰어난 노동자, 가장 뛰어난 기술들을 먼저 글로벌 소싱에서 활용해야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제는 글로벌 소싱 기업으로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글로벌 특화 기업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무한 경쟁을 벗어나서 자신의 독자적인 자신만의 특화된 서비스나 상품을 공급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처럼 국내 자본가들만 바라보고 이들이 자기들에게 지금 전횡하는 문제에만 막으면서 이를 보고 투자하고 있다가는 몰락하기 십상입니다. 이미 바깥에 초저임 10분의 1 노동자들이 첨단 산업으로 대거 옮겨가면서 값싸고 뛰어난 첨단 산업 공세가 대거 몰려드는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자본가들과 싸우고 있다가는 둘 다 같이 공멸할 뿐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의 노동자들은 이제는 과거의 자본가들의 노동자 수탈 패러다임의 세상을 보고 대응하다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국내의 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무한 투쟁을 벌이는 상황을 맞이해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공멸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의 정치권은 이제는 국내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전횡하고 수탈하고 또 분배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내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 경기 침체가 이제는 바깥에서 훨씬 저렴하고 훨씬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의 대공세로 인해서 국내 산업과 노동자와 기업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유발하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이러한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고 점점 더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각국의 특히 서구의 좌파들이 앞장서서 기존의 자본가의 노동자 수탈 패러다임을 버리고 이제는 자본가, 노동자, 정부 모두가 협력해서 외부의 글로벌 대공세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노선으로 정치권 노선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존의 좌우 정치 구도도 새롭게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적 상황, 각국의 소비자들이 전 세계 자본가와 노동자들을 수탈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 새로운 변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과거의 시각으로
과거의 자본가들의 노동자 수탈론, 이거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내적 어프로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본가들과 싸우고 국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과 서로 싸우며 이러면서 공멸의 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바깥에서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들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상황이고 국내 산업들과 대기업, 첨단 산업들까지 대부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생존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구한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외세에 의해서 외부의 산업화 세력에 의해서 대공세를 해서 농경시대의 모든 것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국내에서 서로 농경시대의 그 성리학적 지배질서나 유교 이념에 입각해서 주기론, 주리론으로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서 시대적 변화에 뒤처져서 결국은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산업화를 이루어졌고 결국 지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뒤처질 경우 또다시 이러한 외세에 지배받고 외세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를 강요받고 예속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